그 13번 문제부터 이어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선생님, 저희 11번부터 해요. 아, 11번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11번. 11번을 보면 요거 3의 x승 더하기 또고 3의 y승의 값이 1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노브를 볼 때 맨 밑에 밑을 봐요. 밑을 봤는데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도 아이콘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기능이 복잡하면 하나로 그냥 심플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가 되어 있으면 이걸 한 번에 이렇게 곱하기로 쓰면서 노브를 한 번만 쓰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1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브도 귀찮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꾸면 노브가 사라져요. 이거는 노브를 만든 정의였죠. 그래서 xy는 3의 1승 이렇게 돼서 이게 3이 된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보 xy가 3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이 나와 있으면 합을 구하려고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에 대한 얘기가 노브 2에 거기 나와 있죠. x 더하기 y가 2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얘도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노브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x 더하기 y는 2의 제곱이 돼서 4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노브의 정의대로 한 거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빠진 사람들 잘 들어보면 어떤 A의 X승이 있는데 이게 뭐가 B가 된대요. 그러면 이 X가 뭔가를 찾고 싶은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누듯이 하면서 노브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브 A의 B가 X다 이러는 거죠. 그럼 다시 바꿔 여기에서 얘랑 자리를 바꾸면 노브가 사라지면 되죠. 그러면 B는 A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브의 정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거겠죠. A의 X를 방금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노브 A의 B라고 구했으니까 노브 A의 B를 X 자리에 넣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답이 이것도 미치고 이것도 미치죠. 이건 지수할 때 미치고 이거 노브할 때 미치는데 밑이 같으면 B가 답이다라는 이 공식이 하나 탄생하는 거죠. 저런 거 다 노브의 정의에서 나오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하고 곱이 이렇게 구해졌으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자, 이거 곱셈 공식 이용 되고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빼기 2xy를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답이 4, 4, 16에서 2, 3을 6을 빼니까 답이 그게 몇 번이면 11번의 답이 4번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11번 답 4번 됐고 이제 12번으로 볼게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개념이 좀 약해서 그 부분 개념 설명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면 제가 그거 보고 질문을 받아서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봅시다. 12번 보면 부등식 노브 xx 4제곱. 자, 이런 거 할 때 여기 10을 써요. 일본에서는 이거 생략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생략해가지고 일본 생략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고 원래 일본 문화인데 우리 문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수학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거 생략해놨는데 생략하지 않고 여기서 쓰면 됩니다. 자, 요거 이것도 10 써서 10의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해 개수, 정수해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그렇죠. 개수할 때 사이시오 쓰고 안 쓰고가 옛날에 우리 때는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요즘 안 쓰죠. 옛날에 썼었어요 한때. 자, 요 4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4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이 전체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보면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워 보이냐면 얘가 이상한 게 막 노브 10x라는 게 눈에 보이면서 이 식이 굉장히 겁이 나고 보인다. 겁나면 뭘 한다? 치환하면 돼요. 노브 10x는 t라고 치환하면 돼요. 발음을 잘못하면 이제 치안이 돼가지고 겁이 나는 치안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겁나면 치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에서는 AX는 만약 t로 치환하면 이게 0보다 커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그죠? 전부 다 위에 부분에 있죠. 이렇게 XY가 Y값 자체가 위에 있죠. 그런데 노고라는 것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로켓가 발사하듯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데 전부 다 보면 위아래 다 나타나죠. 그래서 노고는 치환하면 0보다 크다라는 걸 쓰지 않아요. 지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데 노고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음수, 양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치환해서 보면 4가 내려오고 그 다음 t죠. t이고 이건 t의 제곱이고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가 됐다? 노고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2차 부등식이 된 거죠. 그래서 얘 t가 좀 넘어오면 t가 뭐죠?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t-1, t-3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가 좀 나는 잘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 방법을 쓰면 돼요. t 제곱을 보면 일단 tt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라는 거는 곱분해이기 때문에 곱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로 두 개를 적어 놓고 tt. 그 다음에 3을 쪼갤 수 있으면 1, 3밖에 없죠. 6 같은 경우는 1, 6도 있고 2, 3도 있어서 복잡하지만 3은 1, 3밖에 없어. 그럼 1, 3을 적어놓고 여기 부호를 뭐로 결정할 거냐면 가운데 있는 걸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이 곱이 플러스가 됐다면 둘 다 마이너스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보자마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외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에서 마이너스 4t 된 거고 자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x축이 있는데 이게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렸더니 여기 만나는 여기 t죠. t 값이 뭐냐면 1하고 3이라고 이게 2이고 이게 3이라고 그때 0보다 크대요. 그럼 큰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만 있겠죠. 그래서 이걸 범위로 잡으면 t가 1보다 작거나 같고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잘못됐죠? 잘못됐어.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크다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해놓고 나서 점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부호가 이상하게 점수가 무수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렇게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아래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이니까 t가 1에서 3, 4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1, 2, 3에서 3개가 되는 거죠. 아니죠. 또 t를 묻는 게 아니지 지금. 그죠? t를 묻는 게 이렇게 해서 3개 쓰면 또 이것도 틀릴 것 같아요. 거기에 3개 있지도 않죠. 그죠? 자, t가 아니라 로그 10의 x를 t라고 했는데 로그 10의 x를 t라고 했는데 이렇게 로그 10의 x를 t라고 했는데 그 t가 1에서 3, 4이니까 얘가 1에서 3, 4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가 뭐냐면 10의 1승, 여기가 10의 3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10을 빼기 위해서 노구를 붙인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노구 10의 x가 만약에 3이래요. 그러면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x의 값은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10의 3승.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여기서 이거 익숙하게 이해를 돼야 되는데 노구를 떼면서 10을 이쪽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라는 것이 이제 정수인데 정수가 10의 3승이면 이게 1000이죠. 1000부터 해서 10의 1승이면 10까지야. 그럼 여기 있는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양옆이 다 이꼴로 포함이 되죠. 그러면 빼면 돼요. 자, 1부터 10까지는 1부터 10까지인데 1부터 10까지 몇 개냐면 10개잖아요. 그럼 10에서 1을 빼면 돼요. 그럼 몇 개예요? 9개죠. 그런데 실제로 10개잖아요. 그래서 양옆이 다 이꼴일 때는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이꼴이 없으면 그냥 빼면 되는 거고 둘 다 이꼴이 없으면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1000에서 10을 빼고 둘 다 이꼴이 있으니까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0에서 10을 빼면 990인가요?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더하기 1을 왜 한다고? 둘 다 부등호에서 이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991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중간중간에 지뢰가 엄청 많죠. 그래서 12번 답이 5번인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들은 지금 막 치안했는데 이게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왔다 이러면 3개라고 쓰고 아싸 이러면서 틀리죠. 그죠? 다 풀어냈고 잘 보기 바랍니다. 저거 조금 더 얇게 할 수 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기능 좋다. 그 다음 이제 보면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를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C, D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질문이 대각선에 의해서 4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진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삼각형 각각의 넓이가 그림과 같이 될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S를 이 부분이 S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표시해봐라. PQ에 관한 식으로 써라 그랬는데 여기가 PQ의 P승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P의 P 더하기 Q승 여기는 PQ의 곱하기의 Q승이죠? Q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형 문제 생각할 시간 1분만 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비례를 이용해서. 힌트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삼각형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대 1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넓이 B는 어차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높이가 이 삼각형 B금칠한 삼각형의 높이도 되고 요 하얀색 삼각형의 높이도 되죠.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결국 밑변의 B가 넓이의 B가 돼요. 그러니까 2대 1이라면 밑변의 B가 이 삼각형 A, B, 뭐 C, 여기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D의 넓이랑 삼각형 A, C, D의 넓이가 똑같이 그냥 밑변의 B, 2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 생각해봐요.
자, 생각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이해 나갈게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 삼각형을 이렇게 쪼갠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이런 모양이다 생각을 하면 요 B, P, Q의 P 대 이 S, 이 넓이의 B라는 게 뭔지 몰라도 이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밑변의 B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이걸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봐요. N 대 N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N 대 N이라는 이 밑변의 B가 이 넓이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N 대 N이라고 하면 이 넓이의 B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이쪽 삼각형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또 쳐다보면 M 대 N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도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M 대 N 넓이 B가 요거 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M 대 N이니까 이거를 쓸 수 있고 P에 P 더하기 Q, 네? PQ에 Q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찾으면 이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는 사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높이가 이렇게 동일하게 될 때, 높이가 동일하죠. B급진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의 높이가 동일할 때는 밑변의 B가 넓이의 B가 된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죠. 그렇죠?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피자가 항상 보면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중선을 긋고 이렇게 중선 긋고 중선을 끄어서 하면 이 삼각형 6개가 다 넓이가 같죠. 무게중심에 의해서 그죠. 무게중심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피자 포장지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무게중심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딱 해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6개가 이렇게 개별로 나눠지는 그런 포장지를 개발하는 거 어떠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학교에서 낸 거야.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 1학년 때. 무슨 과학 그런 뭐 발명대 이런 거에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마 대학을 전대 가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죠?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 토형을 배워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면 그죠? 단순한데.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비례식이 성립하죠. 내함끼리 곱하고 외함끼리 곱하고. 선생님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 해가지고 학교를 수업을 들어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한 번 딱 들어간 날 이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도 할 때 축구 골대 모양 비슷해가지고 선생님 내함끼리 곱하고 외함끼리 곱한다. 이거는 외웠던 것 같아요. 자, P에 P 더하기 Q 곱하기 S는 이제 얘 둘이 곱하겠죠. PQ에 P승 곱하기 PQ에 Q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PQ의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의 합으로 가겠죠. 그죠? P 더하기 Q 이렇게 가겠죠. 뭐 가로 쳐도 되고 이대로 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S를 구하는 거니까 S는 어떻게 된다? 이 S는 얘로 이제 나눠주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P에 P 더하기 Q 분의 PQ에 P 더하기 Q승. 가로 치는 게 좋겠네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P가 이게 각각 이렇게 분배되면 P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분모하고 P에 P 더하기 Q승.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냐면 Q만 남는 거예요. Q만 남고 P 더하기 Q승. 그래서 그런 게 있나요? P에 Q에 P 더하기 Q승. Q에 P 더하기 Q승 3번에 있네. 3번. 그래서 정답은 13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1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있어요. n은 100 이하라고 있어요.
자연수. 보통 자연수가 영어로 내추럴 넘버니까 n이라는 이니셜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3의 세제곱근 4의 n승이 정수가 되도록 이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죠?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세제곱근 4는 2의 제곱이니까 2 제곱하고 이런 거 할 때 n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 쓰잖아요. 그럼 또 2의 n승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란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 n을 2 나란히 이렇게 같은 라인에다 써요. 안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함정에 빠지더라고. 어려워져요. 갑자기 n을 위로 조금 올려버리면 2의 n승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나란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제곱 루트 2의 2n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2의 얘가 이제 3분의 2n승 이렇게 이 공식이 있어요. 즉 m의 a의 n승 이거는 a의 n분의 n이다.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공식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수학 잘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되냐면 정수가 된다. 얘가 정수가 된다. 자, 정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약분이 돼야지 2의 뭐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돼야 정수가 되지. 이게 약분이 안 돼가지고 2의 2분의 1승 이래버리면 루트 2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정수가. 그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약분이 된다는 것은 2의 n이라는 게 3의 뭐여야 된다? 3의 배수여야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의 n승이 뭐가 된다? 2의 n승이 아니고 2n이라는 게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 그렇죠? 그러면 n이 방금 지금 100보다 작다 했는데 그럼 2n은 뭐가 돼요? n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이게 20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2n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200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그 3의 배수인 게 여기 몇 개나 있느냐 이거. 그럼 200보다 작은 수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나 있죠?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질문은 2n을 구하는 게 아니고 또 n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n을 구하는 게 아니고 n만 구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게 2n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지. 2에 3에 2n 되는데 이 3하고 n만 약분돼도 되잖아요. 2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개수를 갖다가 n이 몇 개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3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3부터 시작하니까 3의 1승이 3이잖아요. 3의 2승이 6이겠죠. 이게 다 3의 배수죠. 그럼 끝까지 가면 3의 33승이 9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이 n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했을 때 이 부분을 헷갈리면 되겠죠. 이게 n이 33개가 있을 거예요. 3의 배수가. 그래서 답은 33개가 정답입니다. 자, 의심스러우면 한번 해보는 거야. 검증을 해봐요. 2에 3에 2n승인데 그죠? 그러면 n 자리에 99가 들어가면 되느냐 이거죠. n이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가 100이 들어가면 약분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99를 한번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 100 중에서 가장 이제 100에 가까운 숫자 99를 넣었다고 해봐. 그럼 이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3, 3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2에 66승이 되죠. 이게 엄청 큰 숫자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자연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인 정수가 되죠. 뭐 정수를 해도 자연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양의 정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정수가 돼요, 얘가. 그럼 오케이 되네, 그죠? 그래서 33개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3의 답 33개입니다. 이게 아까 2n을 200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66이 들어가도
해당되잖아요. 근데 n이 66이 들어가면 66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맞는 거야. 어차피 100개로 다시 또 2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문이 풀이하고 나서 의문이 있거나 선생님 제가 좀 이해 안 되는데 다시 풀어주세요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15번 문제. 15번 문제 같은 게 로그에서 많이 나오는 또 재밌는 문제죠. 이게 로그 10에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10에 로그 3의 4.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간다는 거. 어디까지 가냐면 로그 10에 로그 1023에 1024. 자, 한번 풀어볼 시간 줄게요. 이거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시오. 이거 계산하는 거. 자, 노브 볼 때 맨 먼저 뭘 보라고요? 밑을 보라고 그랬어. 자, 잠깐 봤어요? 밑을 딱 봤더니 밑이 10이에요. 다 공통점이 10이죠. 수학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관찰력이 좋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노브 10, 위치 똑같구나. 근데 이게 노브의 합이에요. 그럼 노브의 합은 뭐로 간다? 진수의 곱으로 가요. 얘 가로들의 곱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곱하 보면 노브 2의 3 곱하기 노브 3의 4 곱하기 뭐 뒤에도 또 있겠죠. 로그 4의 3, 아니 4의 5. 안 보이는 데서 선생님 규칙을 쓰고 있죠. 마지막에 로그 1023에 1024 이렇게 돼요. 어떤 공식이 적용되는지 알겠나요? 자, 이런 공식이 있었죠. 로그 A의 B를 했는데 밑 A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C로 바꾸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써요. 밑이 C인 놈으로 밑변환 공식을 써요. 그래놓고 이거의 공식에 얘가 드러나는 문제를 내가 하나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에 25 로그 5에 9 로그 3에 8 이거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 요 밑변환 공식 할 때 꼭 나오는 문제죠. 밑이 지금 다 달라. 2, 5, 3 이렇게 다 다르면 뭐로 바꾸죠?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그 10에 2 분의 로그 10에 25인데 25를 2의 제곱으로 쓰죠. 그 다음에 로그 10에 5 분의 로그 10에 9인데 이거 3의 제곱으로 쓰고 다시 로그 10에 3 곱하기 로그 10에 8은 2의 3성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 있는 2, 3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쳐다보니까 로그 10의 2가 얘랑 약분되고 로그 10의 3은 얘랑 약분되고 로그 10의 5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 3 앞으로 나오니까 4, 3, 10이라는 값이 이거의 답이 돼요. 자, 이런 거 밑변환 공식 하듯이 이것도 이제 잘 보니까 굳이 이렇게 10에 10 이렇게 안 하고 어차피 약분되니까 이거 잘 보면 10에 3이고 10에 3 등장하니까 이게 약분되겠죠. 이렇게 10에 4, 10에 4 약분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약분될 거예요. 약분되면 남는 애가 얘랑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로그 10에 자 얘가 뭐가 되냐면 로그 10에 2가 될 거고 얘는 로그 10에 1024가 뭐죠? 10에 몇 승? 2에 10승이죠. 2에 10승 102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10이 앞으로 내려와도 되고
그러면 노브 10에 10이니까 10이 앞으로 내려오고 노브 10에 2가 이게 약분되겠죠.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10에 10 이렇게 같으면 얼마에 또? 이것도 1인 거죠. 이게 왜 1인가? 밑변환 공식 생각해봐요. 이거 밑변환 공식으로 해도 되죠. 뭐 노브 A에 10, A에 10 하니까 약분되니까 결국 같으면 이게 약분된다 생각합니다. 약분된다. 답은 1이 정답입니다. 자, 노브가 이게 같으면 우리 노브에서 이게 약분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해요. 정식적인 명칭은 야매지 이거 정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밑변환 공식 쓰면 결국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밑변환해서 약분했다. 그래서 정답은 1이 답입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정답은 1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할수록 모르면 1로 찍어라 이런 얘기 있어요. 1. 그리고 얻어 걸려서 하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생각할 시간을 또 잠시 줄게요. 원래는 이거 숙제로 다 풀어와야 되는데 다 해가지고 왔나요? 혹시? 숙제 다 해온 사람 있나요? 문제를 제가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2.7에 n승이 있는데 이거의 정수 부분이 5자리 수다. 5자리 수. 5자리의 수 이런데 그냥 난 5자리 수 이렇게 하네요. 이랬을 때 정수 n의 값을 다 구하라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이 정수 부분을 그 선생님이 지표라고 한 데 있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지표라고 말 쓰다가 지표 뭐 가수 이런 말 쓰다가 그 일본의 잔재다 이래가지고 지표를 갑자기 정수 부분으로 바꾸고 가수를 소수 부분으로 바꿨어요. 가수를 소수 부분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지표를 정수 부분. 이런 걸 왜 이런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는데 이 지표의 조건은 정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수의 조건은 보통 가수를 알파라 하면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0에는 이꼴이 되고 1은 이꼴이 빠져요. 왜냐하면 알파가 1이 되면 걔는 소수 부분이 아니니까 정수 부분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1.3이다 이러면 1을 이쪽에 넘겨주고 0.3이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5자리 수다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 5자리 수를 보면 지표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 이게 지표가 n이라고 하면 이 지표가 만약 n이라고 하면 자리수는 글자가 이렇게 한자가 더 지표가 n이다. 그러면 자리수는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표가 n이다. 자리수는 n 플러스 1이다. 이거 암기하기 바랍니다. 만약 거꾸로 자리수가 n이다. 그러면 지표는 글자 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n-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리수가 5자리수다.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5자리수다 이러면 지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얘가 4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리수 글자 3자죠. 지표 글자 2자야. 그러니까 5 하나 줄어서 4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표가 4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노브를 취했을 때 이거의 노브 값이 상용노브가 노브 10에 2.7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이 상용 노브의 값에 지표가 4로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가수는 0에서부터 1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의 값이 가수가 0일 수도 있겠죠. 우연의 일치로. 그지? 그럼 얘는 지표인 4가 딱 되는 거고, 그죠? 가수가 0.9999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꼴만 빼주면 되는 거야. 0.99 그 표현을 빼주면 돼. 그래서 지표가 4다 이러면 이거의 값이 4. 얼마니까 4에서부터 5 사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문제 80% 지금 푼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n 지금 뭘 찾는가? 점수 n의 합 찾으라는 거야. 근데 요거 3을 이렇게 친절하게 줬어요. 요거 10의 3이죠. 0.477일. 선생님이 이거 이제 비번으로 해가지고 외우고 있어요. 0.477일. 이렇게 비번을 맨날 바꿔요. 저는 거 외울 때 써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루트 2, 루트 3, 뭐 루트 5, 로그 2, 로그 3, 로그 5 이렇게 비번으로. 예전에 그러다가 이제 하도 많이 바꾸고 헷갈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해봤던 기억이 나요. 여행용 가방 비번 나 이거 잘못해가지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자, 쪽을 이용하라는 거지. 쪽을 이용해서 한번 자, 이 n이 앞으로 내려가고 요거 10에 2.7은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27이라고 쓸 수 있어요. 로그에서 이거 잘해야 돼. 이제 소수를 보면 분수를 바꿔야 돼. 27. 그리고 27을 보면 또 3하고 관련돼. 3의 세제곱 이렇게.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가 좀 많이 눈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n 쓰고 로그에 10에 이렇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면 이 나눗셈 분수가 나눗셈하고 관련되고 분수 그 다음에 분수 그 다음 뭐하고 관련돼요? 나눗셈 그 다음 또 뭐하고 관련돼? 뺄셈. 얘네들 다 같은 종족이야. 그죠? DNA가 같은 종족들이야. 분수, 나눗셈, 뺄셈 다 똑같은 놈들이야. 잘 보면. 그래서 요 기호가 요 분수가 여기 생겼잖아요. 네모분의 세모. 그럼 여기다가 이걸 점으로 처리한 게 나눗셈 기호인 거고 점 분모 분자 빼버리는 게 뺄셈 기호야. 이게 다 같은 놈들이라.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여기에 나눗셈 요게 빼기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빼기. 그래서 진수의 나눗셈 빼기로 가는구나. 그래서 3의 세제곱 빼기 가르쳐줘야 되죠. 로그 10의 1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는 뺄셈하고 관련됩니다. 나눗셈도 뺄셈하고 관련됩니다. 나눗셈의 의미가 뭐예요? 10에서 2를 나눈다 이 말은 10에서 20 빼가봐라 이거야. 2개씩 빼갔을 때 몇 번 빼갈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5번 빼갈 수 있어요. 10 나누기는 5예요 이런 거죠. 그리고 분모 읽을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냐면 A분의 B라고 읽는데 그죠? 내가 이때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이거를 B분의 A라고 읽는 애가 딱 한 명 있었거든. 그래서 너는 왜 B분의 A라고 읽냐? A분의 B지 이랬더니 걔가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B over A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B divided A 이렇게 읽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눌 때 K를 위에서 아래로 나누잖아요. 그죠? 걔는 이게 B가 먼저 항상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말만 거꾸로 A분의 B 이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게 B가 먼저 탁 나와요. 이러면서. 그래서 나눗셈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나누니까 얘를 갖다 먼저 쓰는 거죠. 3의 세제로 쓰고 이렇게. 됐죠? 이런 거 안 헷갈리죠? 혹시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이게 헷갈린 사람 있나요? 자, 이렇게 쓰고 이 3이 이제 또 앞으로 내려오죠. 이건 노고의 성질이니까 3 내려오고 10의 3 노고 10의 3 친절이 0.477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기 0.477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점 대신에 곱하기를 써야지. 점을 찍으면 소수점하고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10의 10 아까 이거 똑같으면 약분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약분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사실상 이거 밑변환 공식 쓰면 약분된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1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돼요. 여기 얼마예요? 이거 암산 잘하는 사람. 자, 저거 16번에 저거 계산하면 안 나와 있네. 나와 있나요? 저기 0.4313인 것 같다. 맞네? 해요. 0.4313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자, 0.4313 이렇게 구해졌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거 계산한 게 0.4313n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넣는 거야. 넣으면
0.4313n을 5하고 4 사이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n을 찾으려니까 이 0.4313을 밑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죠? 초등학생으로 돌아갔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눗셈 잘 못해요. 잘. 자, 이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봐요. 자, 지금부터 빨리 누가 계산력이 가장 뛰어난가 봅시다. 저 계산은 얼마일까? 계산기 쓰면 좋은데 그죠? 계산기를 못 쓰게 하죠. 좀 하면 여기 보면 이거 계산하면 9점 얼마가 된대. 그럼 얘는 얼마냐면 11점 얼마가 된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이게 10이 되고 11이 되겠죠. 이 두 개가 있겠네. 그래서 그 두 개에 뭘 구한다?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1,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네. 할 수 있겠죠? 자, 이 16번을 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산수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공부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어려워지다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결국 다시 다 내려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분에 들어가면 다 계산 실수로 틀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계산을 못해가 구몬 수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막판 되면 그 구몬 수학의 효과를 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했던 그런 구몬 수학 학습지가 영향력을 발휘해요. 계산 빨리빨리 하는 사람 유리하긴 해.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 실수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좋죠. 근데 그게 계산에는 효과가 되는데 식을 못 세우면 이제 머리 아프지. 그거는 이제 요 부분인데 개념적인 게 좀 잘 정립돼 있어야 되는데. 자. 자, 17번 문제. 말이 길어요, 그죠?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 그냥 그 시킨 대로만 하면 안 어려워요. 17번 문제 볼게요. 어떤 무선 수신기에서 수신 가능한 신호의 최소 크기 P와 수신기의 잡음지수 F.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지금 P가 등장했고 F가 등장했는데 수신기의 주파수 B 사이에 이 P하고 F하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그럼 이거 누군가가 논문을 쓴 거야. 그래서 P라는 것은 A 더하기 F 더하기 신도구 B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쓴 거야. 여기에다가 10을 적어줘요. 조그만하게 10. 여기 10 적어요. 노구 B 이렇게 돼 있는 거. 노구 10의 B. 자, 그랬을 때 잡음지수를 아까 F라고 하면 되죠. 이게 잡음지수. 그죠? 이건 수신 가능한 크기 신호, 수신 신호고, 이건 잡음지수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덜 헷갈리죠. 잡음지수. 그 다음에 이거 주파수 돼요. 주파수.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문제를 이제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잡음지수가 5이고, 그럼 잡음지수 F가 이게 5죠. 5고, 얘 A 그대로 놔두겠죠.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B1. 그럼 여기 B1이니까 10에 요거 10에 B1. B1일 때 수신 가능한 신호가 P인데 그게 B1일 때 수신 가능한 신호의 최소 크기와 자, 주파수 대역이 B1. 그거 잘해야 된다, 그죠? 자, 잡음지수가 5이고 말을 했다. 주파수 대역이 B1일 때 수신 가능한 신호의 최소 크기와 수신 가능한 최소 크기 P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와 잡음지수가 이건 몰라. 그럼 이것도 P1이라고 해. 그냥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잡음지수가 15.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이게 15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이 B2. 그러면 신도구
10의 B2 했을 때 수신 가능한 최소 크기 그거를 P2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딱 나오네. 이 크기가 같을 때 그럼 이 P1하고 P2가 같다는 거야. 마지막에 같아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 준 이유가 있었네. P1, P2라는 말을 내가 지금 적었는데 같을 때에 이거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결론은 B1분의 B2의 값을 구하라. 이거의 값을. 자, 이거는 일단은 같으니까 얘랑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양변이 같으니까 A는 일단 사라져. 그쵸?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 형태가 나오려면 노구 B에서 노구 B1을 빼면 이게 나눗셈을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가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의 노구 10의 B2에서 빼기 노구 10의 노구 10의 B1는 이게 넘어가면 5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10을 양변이 똑같으니까 약분을 하면 남는 게 뭐만 남냐면 누구 10의 B2 남고 빼기 누구 10의 B1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이제 빼기가 뭐로 간다? 나눗셈을 가져가 누구 10의 B2 나누기 B1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형태가 딱 등장하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노구가 사라진다. B1분의 B2는 10의 마이너스 1선.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값이 답이 나옵니다. 17번의 답이 2번이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에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식을 잘 이렇게 정의해서 이걸로 하나씩 이렇게 시킨 대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은 엄청 복잡하게 했는데 차분히 시킨 대로 하면 되는 문제가 17번 같은 문제고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됐죠? 잠시 쉬었다가 18번부터 좀 이따 갈게요.